그 옆으로 기는 구간이 시작되었고 네. 그 시작된 게 앞으로도 몇 년 더 갈 거다. 근데 그 과정의 한 네네. 해라고 보고 있죠. 전 내년도도 계속 그냥 행보 장세 정도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대형은 그러면 이제 뭐그 줍줍 가격이 떨어져서 줍줍 그리고 올라갈 것 같았는데 또 뭐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압력이 나와서 또 떨어져서 줍줍 하신다고 했는데 네. 올 한 해는 어떻게 보세요? 올 한 해 2023년 이 시장 전체에 대한 어떤 올 한 해? 감상, 평가? 네.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 주가가 작년도에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잖아요. 네. 큰 폭의 하락이 시점으로 봐서는 그 2008년도에 큰 폭으로 떨어진 네. 약간 그 시점이고 그 시점을 경과한 후에 근데 그때만큼 많이 떨어진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다시 반등하는 그것도 아니고 네네. 어느 정도 그 앞으로 경제 불안 상황을 반영해서 이제 떨어지는 것들이 조금 이제 장기화돼서 그게 과거를 보면 항상 뭐 이렇게 바로 올라올 때보다 옆으로 기는 구간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 옆으로 기는 구간이 시작되었고 네. 그 시작된 게 앞으로도 몇 년 더 갈 거다. 음. 그래서 뭐 그냥 그 과정의 한 네네. 해라고 보고 있죠. 전 내년도도 계속 그냥 행보 장세 정도로 보고 있고요. 뭐 중간에 한 2, 4분기에 네. 잠깐 좀 올랐다가 그게 계속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다시 좀 떨어져서 좀 다시 좀 떨어진 후에 행보하거나 약간 그 정도 모습으로 저는 정치를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는 데는 금리에 대한 전망이 있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금리 네. 뭐 이 전망은 제가 뭐 어떤 뭐 데이터나 뭐 네. 이런 것보다는 과거 경험상 좀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새가 좀 그렇다라는 것 같고요. 그런 건데 금리는 어떻게 제가 보냐면 미국은 네. 지금 이미 좀 많이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은 지금 엄청 지금 빨리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기대보다는 조금 느리지만은 미국은 좀 인하는 뭐 조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워낙 이미 높은 네. 수준이기 때문에 네네. 조금은 지금보다 조금 낮춰도 네. 사실은 긴축 국면이 지속되는 거거든요. 네네. 뭐그 정도 조정은 가능하다. 네. 그렇지만은 그 인플레 확인, 그 인플레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주거비 이런 게 완전 확인되어야지 네. 좀 큰 폭으로 내릴 수 있고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미국은 조금은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미국이 오피스 빌딩 같은 거는 난리가 났잖아요. 예, 공실이 많이 터지고 있죠. 공시 터지고 있고 가격 자체가 미국은 부동산 가격 전체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네. 주거비는 주거비는 좀 더 복잡해요. 네. 오피스 빌딩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네. 바로 떨어지지 않고 있지만은 오피스 빌딩이 가격이 급락했다는 거는 그 말은 토지 가격이 하락한 거는 분명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는 완화 쪽으로 조금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한국은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금리 인하. 네. 제가 이번에 그 자산 운용사들 평가하는 네. 그런 자리에 좀 있어 봤는데 한 13군데인가 14군데 자산 운용사 프리젠테이션을 받고 나서 내가 질문을 금리 어떻게 보냐 하니까 다들 한 2번 정도, 네. 2번 뭐 3번 이렇게 금리 인하 쪽으로 한국. 예, 모두 네. 한 군데도 뭐 유지가 예외 없이? 있는데 예외 예. 없이 그렇더라고요. 왜 조금 기분이 이런 거는 좀 위험한데 라는 생각은 조금 들었는데 이미 그거를 반영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보면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하는 걸 반영한 그 금리 3년물, 10년물 이런 것들이 벌써 서너 번 뭐 금리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럼 그만큼 지금 만약에 그만큼 금리가 내년도에 빠지지 않으면 큰 그 좀 충격이 또 올 수 있는 네. 뭐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보다는 조금 인하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느릴 것 같고요. 네. 좀 더 천천히 할 것 같고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큰 폭으로 하기는 어렵다. 예. 왜냐하면 이미 미국처럼 많이 올리지 않았고 이제 뭐 3.5 수준 네. 이 수준은 애매하거든요. 네. 그렇게 완벽한 그 긴축이라고도 좀 하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오히려 유지할 가능성이 꽤 있고 그 뭐 저는 내리는 거는 확실하게 가계부채가 감소세로 보이면 그러면 한두 차례 왜냐면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네, 네. 한두 차례 뭐 내릴 수는 있다. 뭐그 정도 보고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런 금리의 흐름들이 주식 시장이나 그리고 그 뭐 다른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국면은 아니다. 네. 예, 뭐 이 금리 가지고 좀 길게 보면 금리 가지고 뭐 이게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국면은 아니고 이미 오히려 올해 그런 금리에 대한 기대가 네. 많이 좀 반영된 부분들이 다른 자산 가격에도 네. 좀 반영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조정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미국 뭐 우리는 사실 가치 투자자들은 네. 가격 전망 안 하니까 네. 미국은 비싸다, 네. 한국은 싸다. 예. 그게 내년에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지만은 저는 미국 주식은 조금 하향되면서 한국 주식은 그래도 더 빠지기는 너무 싸니까 네. 좀 행보 쪽으로 가고 또 당분간 그렇게 꽤 오랫동안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학생들하고 만들었던 작은 돈, 큰 네. 꿈, 개미 투자의 비밀 코드 이걸 한번 어떤 내용으로 담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저희가 링크를 그 저희 그 링크 영상 주실 밑에다 건가요? 영상 네, 밑에다 넣어도 고맙습니다. 될까요? 네네. 네네. 예. 예. 여기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예. 그 경제 이슈에 대한 분석들. 네. 이 팀들이 경제 이슈에 대한 분석들 여러 가지 문제, 뭐 가계 부채 문제도 있고요. 또 뭐 IRA 문제 같은 것도 분석해 놓은 게 있고. 네. 특이한 것은 이거는 삼성전자 우선주. 네. 삼성전자의 수익률 향상 전략이라는 제목을 네. 이렇게 냈는데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를 장기 보유하면서 네. 삼성전자 우선주랑 교체 매매를 통해서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얻는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일종의 아비트라지인가요? 아비트자를 스프레드 거래죠. 네, 스프레드. 스프레드 네. 거래를 하죠. 보면 이 삼성전자 주식과 삼성전자 우선주 주식 괴리가 넓어지면 네. 우선주를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네, 투자를 네, 해서 플러스 알파 어차피 삼성전자 주식은 가지고 있으면서 네네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요게 보면 전문가들한테는 뭐라고 불리냐 하면 페어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네네. 페어 트레이딩해서 어떤 비슷한 종류의 주식을 그 침리치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교체 매매를 하면서 그 헤지 펀드 같은 경우는 비싼 거는 그런 거를 페어 트레이딩을 하면서 비싼 거는 숏을 치고 예, 그렇죠. 싼 그렇죠. 거는 롱을 치는 식으로 이제 예. 위험을 크게 해서 투자를 하고 네.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네. 이거를 살짝 비슷한 거 하고 교체를 하면서 추가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예.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네. 거고 그래서 이거를 하고 있길래 나도 이거 하고 있어 나는 금융주로 하고 있어 학생들한테 얘기하니까 그 얘기도 아마 잠깐 실렸을 거예요. 저는 우리 금융 지주하고 지주와 기업은행을 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두 개의 은행주 성격이 비슷하니까 네. 괴리가 벌어지면 이쪽을 사고 이쪽을 팔고 네. 이런 거를 반복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좀 반복을 하면 한 10% 수익이 날 수 있고 네. 뭐 배당으로 뭐 10% 가까운 수익 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길게 가면 뭐 큰 수익이 네. 날 수도 있는 뭐 그런 쪽인데 뭐 그런 내용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뭐 부동산 관련된 내용도 꽤 많이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예. 부동산하고 이 안에 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금리 담겨져 얘기도 있습니다. 있고 예. 그리고 또 좀 특이한 것은 브라질 채권 얘기도 있고요. 네. 브라질 채권 얘기도 있고 이번에 저는 여기 이 분석을 보고 나 처음으로 관심을 가져서 네. 어디에다가 조금 투자를 해봤는데 네. 어디에다 했나 하면 튀르키예 네. 채권에다가 투자를 금리가 처음으로 굉장히 높죠. 이렇게. 30% 정도인데 지금 제가 사기 시작한
지금 조금 지나서 지금 28%, 네. 뭐 약간 조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사다가 말았는데 네. 이런 것도 재밌어요. 네. 28%짜리 그 28% 30%면 10년 동안 투자하면 네. 어느 정도인가 하면 10,000원을 투자하면 네. 10년 뒤에 한 몇 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2배. 한 14배 정도. 네. 14배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 말은 뭐냐 하면 환율의 하락 속도가 한 14분의 1, 10년 동안 14분의 1이 되면 똔똔이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그 환율의 하락 속도와 이 채권에서 나오는 그 이자의 복리 이자의 속도하고 이 경쟁이죠. 네네. 이 투자의 핵심은. 네네. 그런데 이거를 한다는 거는 환율 하락 속도보다 이 금리로 인한 복리의 그 14배에 이르는 그 속도가 더 빠를 것이다. 네네. 이제 이렇게 보면 그렇게 이제 이 채권을 투자를 하는 거고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정권에서 좀 알아보니까 몇 군데에서 팔기는 팔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10년짜리는 없고 네. 한 5년 가까운 그런 그 채권이 있어서 일단 좀 사보긴 했는데 예. 이런 거 한번 보시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네네. 조금 투자에 이런 것도 있구나. 네. 재미삼아 해보시는 것도 네. 재미삼아 해본다 하는 사람이 좀 그런. 근데 이제 네, 투자 네. 그룹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그 여러 친구들이 정말로 많은 아이템들을 올려놔가지고 수십 네. 개가 넘는 아이템이 있어요. 개별 기업들에 대한 개별 기업은 분석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투자 이슈, 네. 경제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두 번째는 종목인데 종목은 제가 이제 계속 부르짖는 채권형 주식 거기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 종목이 한 80종목 가까이 네. 과거에 그 선배들이 발굴해 놓은 그 채권형 주식 네. 그거를 또 다시 지금 한 40종목 정도 네. 다시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발굴한 그런 채권형 주식들을 네, 지금 실어놨기 때문에 한 네. 80종목들이 있어요. 무조건 뭐 이 학생들의 분석에 따라서 투자를 하라는 건 아니고 채권형 주식이 어떤 거 있는지 네. 뭐 어떤 게 채권형 주식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싸고 어느 정도 비싼 구간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네. 이렇게 다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네. 볼 수 있는 뭐 그런 네. 책자가 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보면 좀 뭐랄까요 파릇파릇하다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런 시각으로 이거를 보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재미난 것 같아요. 작년도에 학생들이 제가 그 여기 분석해 놓은 것 중에서 네. 제일 괜찮았던 거는 포스코 홀딩스였어요. 네. 포스코 홀딩스를 그때 그 학생이 여기 제안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더 이상 철강주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그 얘기를 담아 놓았더라고요. 네네네. 그 포스코 홀딩스가 20만 원대인가 뭐 굉장히 쌀 때 예. 이미 네. 그래서 굉장히 그때 인상 깊었었고요. 네. 어떤 이런 여러 종목들을 학생들의 시각에서 지금 분석을 네. 해놓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 내용들은 재미삼아 보실 수 있도록 저희 그 영상 바로 밑에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링크를 보시고 들어가셔서 한번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눈이 안 보시는 분은 좀 크게 출력해서 보셔도 될 것 같고 글씨는 작진 않습니다. 네. 글씨는 제 기준에 맞춰서 그런데 이제 또 앞으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두꺼워서. 네. 그래서 매년 이거 이렇게 하면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좀 뿌듯해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결과물 자기 처음에는 맨땅에 헤딩 식으로 네. 하다가 점점 이렇게 그 자료들이 쌓이면서 네. 이런 결과물이 턱 나오니까 네. 굉장히 놀라워하면서도 네.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저 하나 공부한 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글들을 쓰기도 할 거고 그다음에 어떤 친구는 처음부터 좀 의미 있다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네네. 어떻게 가이드도 하시고 또 어떤 생각 드시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학생들 보면서. 제 기본 방침은 애들이 처음에 만들어 놓은 그런 자료들을 제가 피드백을 한 번 해요. 네. 한 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피드백을 가지고 학생들이 완성본을 만들어 오면 그 다음에는 거의 손대지 않고 네. 그렇게
거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일반 회사나 금융사에 가면 보통 자기들의 생각을 리포트를 초안을 작성을 하고 네. 그리고 상사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네. 피드백을 통해서 완성본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그런 네. 과정을 여기 비슷한 과정으로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면 네. 나중에 사회 어디를 가서라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에 이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특기 채권 이 흥미롭지 않아요? 내가 매년 네. 올해 투자한 요 채권 네. 금액을 떠나서 네. 여기에 지금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예. 튀르키예는 정말 튀르키예 부동산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거기는 왜냐면 너무 통화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터키도 올리브 농장이 있을까요? 올리브 농장 이런 거 사면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땅. 너무 땅도 넓고 너무 비옥한 땅이죠. 네. 예. 옛날에 브라질 환율이 너무 떨어질 때는 야 저기 가서 커피 농장을 사면 좋겠는데 이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 예. 뭐 지금 맞아요. 네. 뭐든 채권이든 뭐든 그쪽이 지금 뭔가 싼 게 많을 거니까 관심을 네.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자, 이제 24년이 새로 시작됩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24년 맞이하면서 당부해 주시고 싶은 말씀 그런 게 있다면요. 해는 넘어가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한 해는 절대로 투자의 단위가 아닙니다. 예, 한 해는 아니고 5년 더 장기적으로 이 투자의 단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내가 모내기를 하고 씨를 심고 하는 기간 이 기간은 생각보다 길어야 됩니다. 네. 예, 그걸 한 해의 성과 뭐 한 해에 뭐 올해 얼마 벌었다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당히 수년 동안 지금은 좋은 지금 모내기를 하고 씨를 심고 뭐 그런 작업을 해서 나중에 몇 년 뒤에 좋은 풍년 때 그때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추수해서 뭐 밥 지어 먹을 생각을 안 하시고 계속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을 거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특별히 그 젊은 친구들을 가르치시니까요. 이번에 최근에 젊은 친구들의 호흡이 너무너무 짧아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비트코인의 거래 비중이 압도적으로 한국이 거의 뭐 절반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다 거래를 하고 있다는데요. 젊은이들에게 또 해주시고 싶은 말씀. 똑같은 말인데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말. 호흡을 길게 특히 젊은 분들은 앞으로 100년 더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왜 그렇게 단기를 따지는지 네. 저는 좀 뭐 2배가 되고 3배가 돼서 나한테 이익을 실현해주는 돈이 절대 아니고요. 내가 꾸준히 상당히 의미 있는 돈을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모아서 그 모은 돈들이 나중에 제 가치를 인정받아서 한번 올라졌을 때 그때 그게 정말로 좋은 큰 네. 의미 있는 돈이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모르지만은 네. 그런 걸 투자해서 한순간 오르고 한순간 뭐 빠지고 하는 그런 쪽에 투자를 해가지고 는 큰 돈을 사실 벌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네. 쉽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저는 23년 한 해는 호흡이 짧아졌던 해가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뭐 주식 방송에 누구 가치 투자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우리 석윤팀 와서 지금 너무 싸게 한 해 동안 계속 싸게 만들어줘서 계속 사고 있어. 너무 좋았어. 이런 얘기를 상한가 2번 친 것보다 난 그게 기분 좋다니까요. 예, 가격이 빠져가지고 더 살 수 있어서 좋았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에는 2020년, 21년은 그런 얘기를 꽤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23년에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주가가 21년 이럴 때는 주가가 오를 때잖아요. 네, 오를 때인데 그때는 뭐 다 얘기하지 뭐 나 돈 많이 벌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가치 투자 올해도록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했는데 23년은 뭐 2차 전지를 필두로 해서 IPO 주식들, 뭐 로봇 주식들, 네. 뭐 이런 일종의 뭐 엔터도 좀 일부 그런데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런 주식들이 주가가
뭐 2배, 3배가 단기간에 나니까 어떻게 그런 걸 잡을 것인가가 전체적인 문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긴 호흡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완전 뭐라 그럴까요? 뭐 도깨비 나라에 사람이 들어온 거나 아니면 사람 나라에 도깨비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23년이. 예. 그랬군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새기고 싶은데 버핏도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한다. 근데 나는 느리게 부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급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느긋한 사람의 주머니로 돈이 이동하는 게 이 시장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좀 느긋해지시는 2004년 한 해가 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네. 우리 서준식 교수님이 아주 느긋한 투자자의 전형입니다. 그렇죠. 네. 예. 혹시 또 끝으로 아니요. 네네.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우리 월간 서준식 우리 숭실대학교 경제학과의 서준식 교수님 모시고 올 한 해 어떻게 투자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학생들과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 월간 서준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